성공하는 습관 매일 독서 책 읽어주는 여자 김민채입니다. 파트 2 즉실행, 즉실천 행동으로 생각한다.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상처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에 모였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 받은 독수리, 대장 독수리로부터 할퀴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고 사는 것이 죽는 이만 못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그때 막로에서 파수를 보던 영웅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들 앞에 섰다.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괴로워서요.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떨 것 같으냐?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한번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빗금의 상흔들이 나타났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대장 독수리한테 할퀸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새들이란 태어나자마자 죽은 새들 뿐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모래알 한가운데 중에서. 생각만 하는 천재보다 행동하는 바보가 되라. 승자와 패자를 분리하는 단 한 가지는 승자는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앤서니 로빈스, 세계적인 성공학 권위자, 자기계발 전문가. 성공은 간단한 몇 가지 일을 바탕으로 한다. 문제는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빈 바우어, 맥킨지 컨설팅 전 회장. 많은 사람이 등산을 즐긴다. 산에 오르다 보면 머리도 맑아지고 걷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 일석삼조인 셈이다. 나 역시 꽤 오래전부터 등산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처음 등산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항상 출발 전에 갈등 아닌 갈등을 많이 했다. 날씨 때문이었다. 일기예보에서는 비가 온다는 말이 없었는데도 출발 직전 하늘을 올려다보면 분명 비가 올 것만 같았다. 등산 중에 비라도 쏟아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그렇게 보이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 때문에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버린 적도 많다. 그러나 곧 쨍쨍하게 맑아오는 날씨를 보면서 후회하곤 했다. 어디 등산뿐이겠는가. 모든 일이 그렇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을 위로 삼아 다시 시작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한 번 늦춰진 마음은 좀처럼 다시 쉽게 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말의 부정적 단서만 보여도 물고 늘어져서 행동하지 않은 것을 합리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늘 후회뿐이다. 그래도 실행을 보고 후회하는 것이 그냥 두 손 놓고 당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렇게 한두 번 햇볕 쨍쨍한 날씨를 속으로 원망하며 후회를 거듭한 후 내가 내린 결론은 일단 등산을 가면서 생각하자는 것이었다. 가면서 생각하고 가다가 비가 내리면 좀 맞으면 되고 너무 많이 내리면 다시 돌아오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일단 출발하고 보니 속이 다 후련했다.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뭘 그리 오래 생각하고 재고 따졌는지. 실행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 역시 이와 비슷하다.
일단 실행한 후에 생각한다. 가능한 모든 면수를 다 동원하여 머릿속을 거미줄로 만들 시간에 행동부터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습관이 쉽게 몸에 배기란 쉽지 않겠지만 오늘 당장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보라.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고민하느라 5분 늦게 나가면 이미 식당에 자리는 없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철학을 갖고 있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허사일 뿐이다. 비즈니스 세계 역시 마찬가지다. 계획만 무수히 세워놓는다고 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기획만 하겠다며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어떤 기획도 실행을 전제로 한다. 유능한 기획자는 당연히 효과적인 실행을 전제로 하여 성과를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기존 관행과 상식, 편견에 맞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승부하라. 내가 전략 마케팅을 담당할 당시 TV 시장은 볼록한 화면, 즉 브라운관 TV가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었다. 완전 평면 TV는 도입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던 때였다. 그러나 시장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우리는 먼저 TV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했다. 케이블 방송 도입 등으로 갈수록 기능 면에서 고품질을 요구할 것이라는 미래를 내다본 것이다. 또한 IMF가 막 지나고 난 뒤 소비가 다시 살아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기존 제품보다 다소 비싸더라도 우수한 품질과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으리라고 판단했다. 이에 브라운관 TV를 전면 포기하고 완전 평면 TV로 생산과 판매를 개편하기로 했다. 그러자 생산 라인은 물론 영업 부서와 매장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브라운관 TV보다 3배나 비싼 완전 평면 TV가 많이 팔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트렌드가 보이고 고객의 잠재 욕구가 확인되었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었던 우리는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 거침없이 밀어붙였다. 그것은 당시 TV 시장의 일대 큰 변혁을 일으킨 사건이기도 했다. 하지만 생산 라인은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만 했다. 브라운관 TV 라인을 모두 철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완전 평면 TV로의 진입은 이렇듯 아픔이 매우 컸다. 그러나 완전 평면 TV로 생산 라인을 대체한 결과 3년 후 완전 평면 TV의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어섰다. 이렇듯 당장의 현실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늘 고객과 함께 걸어가되 고객보다 반발 앞서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고객은 기업을 동반자이자 자신의 편의와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길라잡이로 생각하게 된다. 고객과 협의하라. 내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다. 오늘날 수많은 개인과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도산과 파산으로 내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고객과 협의하지 않고 혼자서 너무 빨리 앞으로 나가거나 너무 늦게 진입하기 때문이었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고객을 이해하고 배워야 한다. 고객의 편의와 욕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상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는 매일 각종 신문의 뉴스를 관심 분야별로 오려서 본다. 또한 다양한 기획서와 보고서를 통해 미래를 보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만화나 사진 관련 책 역시 꾸준히 보면서 세상을 읽고 미래를 그린다. 이렇듯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미래를 내다보려면 수시로 많은 책과 정보를 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고객을 이해하고 반발 앞서가는 최소한의 노력이기 때문이다. 실행에 옮긴 후에는 앞만 보고 가라. 완전 평면 TV로 매장의 판매 라인을 바꿨을 때의 일이다. 시장과 고객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제주 지역부터 진열을 바꾸기로 하고 매장에서 브라운관 TV를 모두 뺀 후 완전 평면 TV로 진열을 100% 바꾸었다. 그러자 불만을 표시하는 고객도 일부 있어 판매 담당 직원들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 되었다. 이러다가 경쟁 업체의 지역 상권을 완전히 뺏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눈에 가득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서 불안감은 안도감으로, 안도감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바뀌었다. 완전 평면 TV가 브라운관 TV보다 3배 이상 더 팔렸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소득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음에도 그런 결과가 나타났으니 다른 곳은 볼 필요도 없었다. 제주의 성과를 토대로 우리는 완전 평면 TV 진열과 판매를 곧 전국 매장으로 확산시켰다. 당시 전자 매장에 TV를 사러 온 고객의 80% 이상은 브라운관 TV 수요층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매장 진열대에서 브라운관 TV가 사라지고 그보다 3배나 더 비싼 완전 평면 TV만 진열되어 있으니 매장 사장들이나 고객들이 크게 당황하는 것은 당연했다. 어떤 사람은 내게 현장을 잘 모른다면서 심하게 성토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지금 보고 있는 현장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던 완전 평면 TV로의 수요 전환과 같은 문화와 컨셉을 바꾸는 작업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 호감보다는 불안감부터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도전 자체가 하나의 덕목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대담함과 무모함으로 나뉜다. 그 차이는 용기가 아니라 전략적인 판단에 있다. 따라서 자기 확신의 근거를 분명하게 가져가야 하며 자신이 바라본 트렌드와 판단이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어야만 그 도전은 성공할 수 있다.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까? 라는 불안감에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된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남들이 반대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 무수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실행에 옮기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앞만 보고 가야 한다. 어떤 비판이나 본인 스스로 갖는 두려움도 그것이 성공에 관한 것이건 아니건 간에 실행 후 받게 될 평가와 비교하면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행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절대 그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완전 평면 TV로 매장 진열을 바꾸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다. 초기 시장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고객들은 브라운관 TV보다 3배나 비싼 제품을 선뜻 살 수 없어 머뭇거리기 일쑤였고 매장 직원들은 그런 고객들의 망설임을 근거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만일 그때 포기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지금과 같은 완전 평면 TV 시대의 도래는 분명했겠지만 경쟁 회사의 시장을 빼앗겼거나 시장의 미약한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일단 실행하라. 설령 그 평가가 실패로 끝난다고 해도 분명 얻는 것이 있다. 요란한 준비물은 실행의 속도를 내는 데 있어 장애가 될 뿐.
신입사원 2, 3년 차였을 때 나는 보고서와 자료를 잘 만들기로 정평이 나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쓴 보고서를 보고는 언제 이런 조사를 다 했느냐? 논문을 써왔다 면서 핀잔 아닌 핀잔을 하곤 했다. 그러나 내가 칭찬받는 이유는 정작 따로 있었다. 나는 보고서를 쓸 때마다 항상 한 장짜리 요약본을 덧붙였다. 보고서나 전략기획서의 요지를 반드시 한 장 또는 두 장으로 압축하여 맨 앞장에 부착한 것이다. 사실 가장 필요한 핵심만 이야기하면 한 페이지가 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보고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라 고객을 위해 무엇을 바꿀 것인지에 집중하다 보면 요란스러운 준비물은 오히려 실행의 속도를 내는 데 있어 장애가 될 뿐이다. 그 때문에 나는 임원이 된 후 자료 안 만들기 운동을 주도했고 보고서도 한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게 했다. 불필요한 준비물은 모두 없애버렸다. 굳이 프레젠테이션이 필요 없으면 한 페이지짜리 보고서와 필기도구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회의할 때도 상석을 없애버렸다. 딱딱하고 수직적인 분위기에서는 회의가 원활하고 창의적으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이 추구하는 스피드 경영의 핵심은 현장 위주의 의사소통과 행동에 있다. 그런데 구호와 슬로건을 중시하는 조직, 동맥경화에 걸린 조직을 보면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보인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과도한 보고서 작성과 쓸데없는 준비물 요구, 불필요한 회의의 연속이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이자 투자의 대가인 존 템플턴은 한때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다. 그는 매달 한 번씩 자신의 직장 상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 직장 상사에게 매번 그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를 보여주었고, 템플턴 본인 또한 이런 질문과 답변을 통해 업무를 더 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그렇다. 거창한 보고서나 파워포인트 기교보다 이런 직관적이고 솔직한 질문이 자신과 조직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훨씬 더 효과적이며 빠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관보다 주변의 의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큰 조직에 속할수록 더욱 그렇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불안해하지만 단호하게 맞서거나 고치지 못한다. 그 결과 지는 인간, 구호형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직관적이고 핵심을 파고드는 실행력을 갖춰라. 그래야만 발빠른 스피드 경영, 스피드 실행이 가능하다. 한 발 빠른 실행으로 상황을 지배하라. 배에 위기가 오면 선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장악하는 것이다. 영화 타이타닉처럼 승객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아우성칠 때 선장마저 허둥지둥하게 되면 구조나 피난은커녕 아비규환에 빠지게 된다. 그 때문에 어떤 상황이건 간에 리더는 상황을 지배해야만 한다. 1990년대 초반, 휴대폰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할 때였다. 당시 우리 시장은 국산 제품보다 모토로라나 노키아 같은 외국 제품을 더 선호했다. 삼성의 휴대폰 단말기, 애니콜의 기술력 역시 절대 뒤지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문제는 고객들이 애니콜이란 브랜드를 얼마나 인지하고 신뢰하느냐였다. 하지만 외국 제품에 이미 시장을 빼앗긴 뒤였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았다. 그것을 뒤집는 것은 기술력의 승부가 아니었다. 우리는 수많은 회의와 고민 끝에 상황을 다시 만들자는 결론을 내렸다. 남이 주도한 상황, 시장이 아니라 애니콜이 주도하는 상황으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 광고를 시작할 때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해 anytime, anywhere 란 컨셉으로 한국 지형에 강하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그 결과 한국 지형에 맞는 휴대폰이 모토로라 휴대폰으로는 통화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통화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들은 그제야 우리의 기술력을 비로소 인정했고 애니콜은 모토로라의 아성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하였다. 1997년을 시작으로 국내 업체 간에도 본격적인 휴대폰 경쟁이 시작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우리는 소비자들이 통화 음질에 관한 욕구가 크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작은 소리에도 강하다 라는 슬로건으로 시장을 먼저 장악하였다. 또한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확고부동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난 뒤에는 언제 어디서나 한국인은 애니콜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장에 쐐기를 박았고 휴대폰의 주 고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구매층인 N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 내 손 안에 디지털 세상이란 새로운 슬로건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 후에도 본래의 통화 기능에다 초고속 무선 인터넷과 컬러 LCD, 음향 등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익사이팅이란 새로운 캠페인을 벌이며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애니콜은 후발주자였지만 1위 업체를 공략하기 위해 고객의 욕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국내 휴대폰 업체 1위, 세계 휴대폰 시장 2위라는 놀라운 쾌거를 거둘 수 있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척의 판옥선밖에 남지 않은 조선 수군은 괴멸당한 것과 다름없다며 육지 전투에 합류하라는 선조의 지시를 받은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 앞서 던진 출사표다. 그때 장군은 당장의 어려움보다는 전체 상황의 유불리와 전세의 흐름을 읽고 과감히 승부를 가리기로 했다. 알다시피 12척과 133척의 대결은 숫자나 전력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 자신감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이었을까? 명량대첩이 일어난 울돌목 해안의 지형과 조수의 흐름, 그리고 전술에 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리라. 다행히 이를 계기로 조선은 불리했던 전세를 반전시키는데 성공했다. 후발주자라서 당장의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해서 투덜대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과감히 판을 새로 짤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될까? 글쎄 말이야 라는 말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한 발 앞서 실행함으로써 누구보다 먼저 상황을 장악해야 한다. Winning Habit Activity Tips. 탁월한 실행가의 3가지 조건. 현장 소통을 통해 고객의 욕구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무모함이 아닌 전략적인 판단으로 대담해져라. 경쟁사보다 한 발 빨리 움직여 상황을 지배하라. 오늘 이렇게 파트 2의 첫 단락을 들어가게 됐네요. 즉 실행, 즉 실천, 행동으로 생각한다. 파트 2에서는 조금 더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생각만 하는 천재보다 행동하는 바보가 되라. 챕터를 다 같이 열심히 읽어주시고요.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책 읽어주는 여자 김민채였습니다.